위한 슬기로운 랜선 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미디어 과의존이라는 의미를 좀 나누면서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 미디어를 이 생각을 함께 표현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전에는 스마트폰, 인터넷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중독. 맞아요. 중독이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사용하면 부모님들께서 야, 너 중독이야. 그만해. 나 중독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갖는 순간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중독이라는 의미는 치료가 필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중독은 일상생활이 영위되지 않고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자들과 같이 내성이나 금단 현상, 아무리 뭐 많이 사용해도 내가 얼마나 사용했는지 인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순간 대단한 불안감을 경험하는 내성 금단 증상, 그로 인해서 갖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죠. 신체 심리적으로도 나타나고,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지각 결석이 너무 잦다거나 아니면 부모님과의 갈등이 너무 심화되면서 일상생활 조절 실패로 인해서 내성 금단 현상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때 중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단어고요. 요즘에는 과의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과의존의 실태가 어떤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2020년에도 결과가 나타나긴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서는 자연스럽게 게임 속으로, 자연스럽게 유튜브로 또다시 미디어를 똑같이 태블릿 PC를 뭐 컴퓨터를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약 스마트폰 과의존에서 위험률이 한 2만 명이 더 늘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긴 했는데, 이건 특수한 사회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2019년도까지의 결과를 좀 보면요, 미디어 과의존의 모습이 점점점 상승하고 있는데, 미디어 과의존에서도 일반 사용자군, 주의 사용자군, 그리고 위험 사용자군의 모습에서 위험 사용자군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 중 10명 중에 3명이 스마트폰 과의존에서도 위험 사용자군에 해당된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실태 현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영유아부터 뭐 어른들까지 할 거 없이 미디어 과의존의 모습은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멀티미디어에 우리가 빠지는 걸까? 과의존되는 걸까를 세 가지 원인으로 얘기하면, 일단 환경적으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는 건 그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초고속 인터넷, 너무 빠른 인터넷으로 빠른 미디어 매체를 접할 수 있고, 더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놀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 스마트폰으로 놀 수 있는 상황들이 좀 환경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미디어를 좋아하는 가족들, 우리 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을 이제 상담할 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먼저 상담실에 와서는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의미로 화를 버럭 내요. 뭐 때문에 화가 났니? 그러면 우리 엄마가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빠가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래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미디어 과의존의 모습에서는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좀 많고요. 더불어서 심리적으로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또는 스트레스가 무척 많을 때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고 미디어 매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막히는 현실, 여러분도 아마 학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시험 때 스마트폰을 더 멀리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시험 때 스마트폰을 더 자주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편인가요? 질문한다면 희수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마이크 들었어요? 저는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희수가 대표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만난 상담 현장에서의 친구들도요, 너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시험 공부했어? 막 이렇게 대화하기도 하고, 아니면 시험에 대한 다른 학교는 어떤지 막 상황을 검색하기도 하면서 불안한 마음에 심리적으로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는 상황이 좀 많아지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미디어 자체 속성적으로는 뭐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5G 시대를 넘어서 정말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경험하면서 미디어의 흥미와 그리고 재미가 점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혹시 미디어 과의존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단은 예전에는 중독이라는 의미였지만 요즘에는 미디어 과의존이라는 의미는 현저성, 조절 실패, 문제적 결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현저성은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되죠. 그래서 한자로 현저하게 많이 사용한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스스로 조절하는 걸 실패하는 상황들이 잦아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신체적으로는 뭐 거북목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막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는 불안이나 우울 증세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는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친구들보다는 온라인에서 익명성을 대두해서 아무나 대화하고 만나는 게 더 재미있어요. 그게 더 편해요라고 얘기하는 문제적 상황들이 많아지는 상황인데 이 세 가지 모습이 미디어 과의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제가요. 예전에 한 중학교에 상담을 하러 갔어요. 개인 상담을 하러 갔는데 위클래스에서 원래는 상담을 해야 되는데 행사가 있어서 담당 선생님께서 과학실로 이렇게 저를 안내해 주시면서 과학실에서 상담을 좀 부탁드리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과학실 앞문 쪽에서 저는 이제 탁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뒷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야. 순간 깜짝 놀랐어.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상담을 받으러 온 친구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측이 되세요? 예측 안 되세요? 마이크를 들까 말까 이 순간 한번 얘기해 볼래요? 예측되세요? 왜 놀랐을까요? 핸드폰 하면서 들어와서. 그 정도가 좀 놀랄 사람은 아니야. 내가 우진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마이크 들고 있습니다. 우진은 제가 무엇 때문에 놀랐을 것 같아요? 보통은 들어오면 쌤 계시면 인사나 하는데 안 하고 그냥 인사를 안 하고 와서 그 정도는 괜찮아요. 제가 놀란 이유는 문을 딱 뒷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잘생겼어. 키가 180이 넘어. 와, 중학교 2학년인데 키가 180이고요. 제가 이렇게 뒷문을 들어오는데 나 모델인 줄 알았어.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즘에 인기 있는 김선호 배우님과 송중기 배우님이 이렇게 결합돼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앉아가지고 와 이러면서 상담하러 왔어. 그러면서 오라고 앉으라고 막 띠띠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앉으라고 얘기하고서는 뭐 때문에 여기 왔을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왔다고. 그러면서 혹시 인터넷 스마트폰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저 게임 많이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얼마나 해? 그랬더니 평일에는 뭐 10시간 넘어서 하고 주말에는 뭐 저는 하루 종일 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 제가 미디어 과의존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할 때 저랑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은 제 눈빛을 보고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고 경청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계속 손을 이러는 거야. 몰라요. 막 이래요. 그래서 너무 저도 산만해서 이렇게 손을 내려놓으라고 이러면서 뭐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상담하러 온다고 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스마트폰을 뺏으셨대요. 근데 뺏은 게 아니라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죠. 상담실에서는 상담해라. 그런데 뺏겨서 자기가 손안에 무엇이 없으니까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친구의 모습에서 현저하게 하루 종일 게임을 했어요. 현저성이 나타나죠. 그로 인해서 조절 실패를 해서 이 친구는 거의 지가 결석을 밥 먹듯이 해서 상담을 의뢰한 상황이에요. 조절 실패의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문제적 결과에서 심리적으로 스마트폰이 없을 때 불안한 모습이 정말 아주 극단적으로 손을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내려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상담을 하면서 몇 번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야, 너는 그렇게 게임 10시간 하면 기분이 어떠니? 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걔가 하는 말이 토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토할 것 같은데 뭐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할 게 없어요. 중학교 와서 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공부가 싫은데 공부 외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 모르겠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게 게임. 그래서 게임에 거의 심취하듯이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 친구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적 결과들이 나타난 상황이었어요. 그 친구랑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상담에서 스마트폰 사용하지 말기, 게임 사용하지 말기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면 어떨까? 라고 하면서 네가 게임을 하고 나서 와 스트레스가 풀려요. 너무 재밌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토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얘기가 선생님에게는 조금 마음이 아픈 얘기였어 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상담을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미디어 과의존의 모습은 현저성, 조절 실패, 문제적 결과의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의 모습에서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이 가장 중요한 매체로 순간순간 조절을 실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목이 아프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짜증이 많아지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럴 때마다
내가 미디어 과의존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는구나 라고 조금 더 인식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여러분을 다접기 게임방에 초대합니다. 자, 여러분 초대에 응해 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10손가락을 들고 해당되는 내용의 손가락을 접으시면 됩니다. 자, 과연 나는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걸까? 첫 번째입니다. 따단!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나는 스마트폰부터 꺼내. 해당되면 접습니다. 두 번째, 나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한동안 만지다가 잠이 드는 게 습관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접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단! 와우, 화장실에 갈 때나 밥을 먹을 때 나는 스마트폰이 있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3개의 손가락을 접으시면 되고요. 네 번째입니다. 따단! 충전한 배터리가 하루 동안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어떤 친구는 아예 충전기를 꽂고 생활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자, 5번째입니다. 나는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용할까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알람도 스마트폰, 확인도 스마트폰. 그렇다면 5개의 손가락 중에 여러분은 몇 개를 접으셨을까요? 이제 6개, 6번째 이야기로 소개합니다. 연락할 곳이 없어도 나는 스마트폰을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연락 오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서 거의 30초에 막 1초에 몇 번 이렇게 확인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나는 멀티플레이어예요 라고 하면서 전자기기 매체, 미디어 매체를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나는 공부를 할 때도 스마트폰을 꼭 책상에 올려놓습니다. 새우깡도 아닌데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꾸 손이 가는 상황이 발현됩니다. 자, 9번째입니다.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 나는 문자나 SNS가 더 좋고 편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10번째, 친구들끼리 만나도 나는 스마트폰만 하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몇 개를 접으셨을까요? 손가락 살포시 내려놔 주세요. 이건 공개 안 합니다. 이건 개인 프라이버시예요. 그렇죠? 내가 몇 개를 접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고 결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접힌 손가락이 선생님 저는 하나도 접히지 않았거나 2개 정도 접었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지금 신호등으로 얘기하자면 초록불이에요. 안전합니다. 미디어 과의존에서 의존도가 낮은 모습이죠.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혹시 초록불인 친구는 살포시 나를 안고 잘 사용하고 있어 토닥토닥. 네, 그러나 중요한 것, 저는 이게 토닥토닥 위로는 하지만 자랑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 초록불은 언제든지 빨간불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록불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3개에서 6개의 손가락을 접었다면 신호등으로 얘기하면 주황불. 위험할 수 있는 그 경계선 어디에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서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7개에서 10개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신호등에서는 무슨 불? 빨간불. 스탑을 외쳐야 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조절이 어렵고요. 내 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을 과의존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상황이 잦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친구가 제가 초등학교 갔더니 스마트폰 과의존 빨간불이야.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병원에 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뭐하게 의사 선생님께 수술 받아요. 자, 이러면서 수술 장갑 끼는 장면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과의존은 수술로 해결이 안 돼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갖고 있는 의지와 함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상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인터넷 과다 사용이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악영향, 빨간불을 켜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 나.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 스마트폰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나는 노예가 돼버리는 순간이 돼버리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스마트폰 과의존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가장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을 때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알고 내가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들고 있는 것도 알고 그래서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는데 선생님 난 조절을 잘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조절이 잘 안 돼요 라고 호소하면서 자꾸 내 탓을 해. 선생님 저는 의지가 너무 박약한가 봐요. 선생님 저는 안 되나 봐요. 포기할래요. 막 상담실에서 만나는 친구들 가운데 이렇게 호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스마트폰 과의존의 모습에서 단번에 내가 생활 태도를 변화하는 거 180도 변화하기란 쉽지 않아요. 왜일까? 혹시 뇌과학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인간의 뇌가 몇 세까지 발달하고 멈출까요? 17세, 20세 전에 뇌 발달이 멈춰요. 그래서 뇌 발달은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20세 전에 멈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뇌는 축두엽, 후두엽, 전두엽 부분이 나눠지는데 축두엽과 후두엽은 20세 전에 멈춥니다. 그러나 전두엽은 20세 전에 멈추지 않는데요. 몇 세까지 가요? 남자일 경우에는 30세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자들은 한 28세 전후라고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뇌과학 발달을 연구하시는 과학자님들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두엽은 집중력과 조절 능력을 담당한대요. 근데 이 전두엽이 계속적으로 발달을 하잖아요. 계속적으로 발달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30세까지 발달하는 가운데 중고등학교 시기는 발달하면서도 기저선이 낮은 거야. 발달 기저선이. 그런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우리는 너무 재밌으니까 거기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때 내분비 물질인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나쁜 물질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내가 수학 문제가 너무 안 풀리는데 수학 문제가 막 재밌게 풀리는 거야. 그러면 와 재밌다. 더 좀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겠다. 다음 단계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 괜찮은데 문제 이렇게 잘 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성취감은 도파민이 나올 때도 느껴요. 그래서 일상에서는 계단식으로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저선이 전두엽의 기저선이 낮은 가운데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사용할 때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계단식으로 나오지 않고요. 한 번에 훅 하고 나온대요. 접점이 이루어버려요. 그래서 미성숙한 전두엽이 자극을 받는 순간 내 감정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력이 약간 영향을 받으면서 조절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 하면 무슨 병이 있을까? 중2병. 요즘에는 중2병 아니에요. 요즘엔 초사병, 초우병도 있어요. 그 정도로 심리적인 나이가 연령이 좀 더 어려지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갈등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뇌에서 해마는 기억력을 담당하는 거 알고 있죠? 근데 편도체라는 부분이요.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전달하고 통제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의 중추 역할을 하는 편도체가 중2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기에 엄청나게 감정의 역동이 일어나요. 변화가. 그 변화를 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조금 완화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도파민 물질이 전두엽의 기저선에 맞닿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기분을 통제하지 못하고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책임이야. 나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부족하지라고 나를 탓하기보단 조금 위로가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청소년기구나. 내가 이런 청소년기에 내가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자체는 되게 가치 있고 소중한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에 미디어 과의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마음을 잠깐 품고 다음 시간 3차 시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나는 미디어 사용에서 어떤 유형이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